안녕하세요 여러분. 두 번째 썰로 찾아온 마요입니다. 제가 저번 1편을 올리고 그때 스포를 했잖아요. 다음 그 키 관련 썰이 기다리고 있다고. 바로 오늘이 그 키 관련 썰 2탄입니다. 그냥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? 오늘은 키 지랄 썰 2탄. 나단. 이거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꽤 최근이에요. 2025년 1월에 발생을 한 사건이고, 이것도 역시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발생을 했습니다. 또 어디냐? 에어비앤비에서.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. 에어비앤비를 빌릴 때 왠지 모르게 에어비앤비에서 사고가 자꾸 잘 나는 것 같아요. 제 느낌입니다만은, 일단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이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제가 지금 베를린에 살고 있잖아요. 전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, 제 친구, 학교 선배 중에 어떤 언니가 그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, 프랑스 파리에 이제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3개월 동안 파리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.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언니의 친구인 또 다른 언니. 그러면 지금 이름을 지어볼까요? 공부하는 언니를 A 언니라고 하고, 이 A 언니를 따라서 그러면 너가 파리 가니까 나도 유럽 여행 같이 할게 라고 한 언니가 이제 B 언니예요. 언니들 다들 보고 있나? 네, 여튼 그래서 A 언니의 일정에 맞춰서 B 언니가 이제 파리랑 다른 유럽을 여행을 하기로 했고, 언니들이 먼저 물어봐줬어요. 마요야, 우리 프랑스 파리 여행할 건데 너도 혹시 같이 올래? 너 베를린 사니까 가깝잖아. 이래가지고 오케이, 저는 부르면 가는 오케이 거리라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된 거죠. 언니들은 하루인가 이틀 먼저 그 에어비앤비를 들어가 있었고,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자체는 A 언니가 3개월 동안 통으로 빌린 에어비앤비고요. B 언니도 거기서 같이 묵게 되었고, 저 역시 공짜 숙소가 제공되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파리로 여행을 계획하게 됐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총 3명이 그 에어비앤비에 묵게 된 거예요. 좀 싼 건을 끊겠다고 베를린에서 파리로 가는데 아침 6시 출발인가 하는 비행기를 끊었어요. 근데 뭐 베를린에서 파리 가는 거니까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.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그 에어비앤비로 갔는데, A 언니는 그 도서관에 먼저 공부를 하러 떠났고, 저는 B 언니를 이제 만나서 이제 짐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같이 관광을 하자 이렇게 돼서 한 아침 10시? 11시? 이때쯤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제 나서는데, 저희가 언제 관광을 마치고 돌아올지 모르니까 A 언니가 그 B 언니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. 그 유럽을 보면 이렇게 키 꾸러미가 있거든요. 현관 키가 있고 그 내 대문 키가 있고, 그리고 그 우편함 키가 있고 막 한 3, 4개 정도 돼요. 우편함 열쇠는 A 언니가 가지게 됐고, 저희는 이제 그 아파트 문을 닫고 나오면서 그 우편함에다가 나머지 열쇠를 에어비앤비 우편함에다가 이제 넣자,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된 거예요. 그 나가는데 B 언니가 A가 이거 여기 우편함에다가 키 넣어놓으라고 했어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살짝 쎄했죠. 괜찮을까? 근데 뭐 그렇게 둘이 하기로 했다니까 사실상 저희 사이에서 집주인은 A 언니인 거잖아요.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B 언니가 저희 에어비앤비 우편함에다가 나머지 열쇠를 놓고 이렇게 나왔어요. 나와서 이제 관광을 하는데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관광지가 파리거든요. 전 파리를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. B 언니는 파리가 첫 번째라고 했나?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하여튼 제가 B 언니보다는 파리를 더 잘 아는 거예요. 저는 그게 3번째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막 B 언니랑 같이 이렇게 막 가이드 같은 거 미니 가이드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어요. 에밀리 인 더 파리, 그 맞나? 하여튼 페리스 인 에밀리? 뭐야, 에밀리 인 페리스? 그 거기에 나오는 그 공원 같은 데도 갔고요. 맛있는 커피도 마셨고요. 엄청 역사가 있는 그 식당에서 가서 점심도 먹었고요. 비포 선셋이라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셰익스피어 서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같이 갔고, 그렇게 엄청 그냥 정말 파리 관광을 막 엄청 즐기고 있었어. 근데 갑자기 한 5시쯤에 A 언니한테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딱 B 언니가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대요. 그래서 뭔 문제가 생기지?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이랬는데, 저희가 그냥 계속 저녁까지 놀다가 A 언니가 그 본인 이제 집 내려놓고 시내로 나오면은 같이 이제 저희한테 합류해서 뭐 같이 저녁 먹고 그런 그림이었단 말이죠. 근데 시내로 오는 연락이 아니라 5시에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. 문제가 생겼다고.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A 언니가 우편함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. 근데 A 언니가 그 에어비앤비 아파트에 도착을 해서 우편함을 열었는데 키가 없대요.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, 우리는 거기에 이제 우편함에 잘 넣었다, 다시 좀 제대로 찾아봐라. 왜냐면 그 우편함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좀 작은 우편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발 2켤레가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의 좀 깊이가 있는 우편함이었어요. 어디 있겠지, 그 잘 찾아봐라. 그리고 그 안에 왠지 모르겠는데 그 집주인 신발도 그 안에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신발 이렇게 안에도 좀 보고 이렇게 잘 찾아봐라 이랬는데 A 언니가 없다는 거예요. 그냥 절대 없대요. 근데 처음에는 뭐 있겠지, 어디 우편함에 넣는데 그게 어디가, 이런 생각으로
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비 언니랑 저랑 같이 그럼 알겠다, 일단 우리가 어차피 지금 서점도 받고 그러면 다시 이제 집 쪽으로 돌아가겠다.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, 시내에서. 그래서 30분 걸려서 이제 갔어요. 근데 30분 저희가 가는 동안 A 언니가 키를 안 찾아봤을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여전히 키를 못 찾은 상태였고 A 언니가 약간 멘붕이 온 거예요. 아니, 나 같아도 그랬겠다. 막 찾아보는데 뭐 왜 없다는 거야 이러고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뒤졌죠? 근데 진짜 없는 거야. 진짜 없다고, 키가. 우편함을 이렇게 다 샅샅이 뒤졌는데도 진짜 키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걔 당황을 했죠. 왜냐면 우리는 솔직히 갈 때까지도 우리가 가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. 근데 이렇게 샅샅이 뒤지고 그 신발 이렇게 깔창 이렇게 뒤집어 엎고 그 막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막 찾아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비 언니랑 저도 같이 멘붕이 온 거죠. 엥? 근데 이게 왜 없지? 거짓말인가? 이건 진짜일 리가 없는데? 걔 멘붕이 와가지고 어떡하지? 셋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이거 어떡하냐? 왜 없냐? 왜 키가 없냐? 근데 거기가 이제 어쨌든 1층 현관일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옆에가 약간 빵 공장 같은 게 있었는데 밀가루 놓고 이런 창고 같은 거? 그래서 빵집 아저씨가 안 그래도 A 언니랑 이미 말을 해가지고 그 약간 도움을 주겠다고 막 물도 갖다 주시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키가 없는 게 근데 진짜 말이 안 된다. 왜냐면은 키가 그 우편함 솔직히 손이 여자 아무리 얇은 손이어도 이 한 마디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.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뭐 이걸 누가 훔쳐간 건가 싶은데 훔쳐갈 수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우편함을 딱 열었는데 그 밑에 또 다른 집 우편함이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 사이에 이렇게 이만큼 틈이 있는, 이만큼 솔직히 아니고 열쇠 하나 정도는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틈이 이만큼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 혹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, 밑에 집 우편함으로. 그 밑에 집 우편함을 열겠다고 그 빵집 아저씨가 이렇게 지렛대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거의 밑에 집 우편함을 이렇게 부시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틈을 조금 더 벌려서 봤는데 안 보여요. 그래서 막 핸드폰으로 이렇게 동영상도 막 찍어보고 막 별 지랄을 막 다 했어. 도대체 키가 어디 간 거냐며.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저희 아침 일찍 나갔잖아요. 한 점심 전쯤에 그 우체부가 와가지고 그 우편함 전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걸 다 연대요. 그래서 이렇게 우편을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게.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우편함에다 이렇게 키를 떨어뜨렸으니까 키가 그 입구 가까이 떨어져서 만약에 그 우체부가 이렇게 딸깍하고 열었을 때 그 문이, 우편함 문이 이렇게 열리면은 이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냐,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. 근데 뭐 그럼 가설을 세우면 뭐해. 어쨌든 키가 없는데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이제 사태의 심각성이 좀 더 커진 거예요. 왜냐면 저희는 사실 키가 없다고 들었을 때만 해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진짜 없는 거예요. 진짜 그냥 키가 사라졌어. 어디로 갔는지 몰라. 일단은 이거는 에어비앤비니까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자. 그게 맞는 것 같다. 이제 제가 A 언니한테 얘기했는데 A 언니가 여기 3개월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집주인을 좀 심기를 거스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집주인이 그 대학교 교수라 했잖아요. 뭐 자기가 뭐 세미나를 이제 곧 들어가서 끝나고 뭐 연락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. 근데 그때 이미 밤 8시가 넘었어. 한 9시 막 이쯤이었어요. 그니까 이제 저희는 진짜 어떡하지? 이제 밤도 이제 늦었지? 문 당연히 열 수가 없지? 키의 행방도 모르지? 근데 이거는 그냥 문을 못 여는 게 아니라 저번처럼 고장난 게 아니라 키가 없어진 거잖아요. 분실된 거잖아요. 일단 저희가 당장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저 이제 막 도착했는데 아침 막 8시에 파리 도착했는데 내 짐 다 백팩 저 안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크로스백 이 작은 짐 하나 있고 언니들의 캐리어 몇 주짜리 짐 다 거기 있고 이거 좋댔다.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. A 언니가 집주인한테는 집주인이 세미나 끝나고 연락할 때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나왔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 게 이제 여기 집에서 못 잘 가능성이 개 높아졌잖아요. 여기 진짜로 여기서 못 자면은 호텔이라도 잡자. 오늘 당장 자야 되니까 호텔을 잡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파리에 친구가 한 명 있어요. 그 친구는 이제 독일인 친구인데 원래 파리에 제가 간다고 해서 그 한 셋째 날 저녁에 같이 저녁을 다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. A, B 언니랑 저랑 제 친구랑 해가지고 넷이서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었는데 그 친구를 C 친구라고 할게요. C가 아유야 너 혹시 그 파리 숙소 필요하면은 예약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자라.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제가 나 친구들이랑 같이 그 숙소 빌렸다 괜찮아 이러고 그냥 우리 그때 뭐 저녁 먹을 때 같이 보자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제가 C 친구 찬스를 쓸 때가 온 거죠. 근데 C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.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살아요. 강아지 한 마리랑. 그래서 이 3명이 다 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언니들이 마요야 너 혼자라도 그 C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C 친구 집에서 자라. C 친구가 원래 너 온다고 했을 때도 재워준다 하지 않았냐. 그러니까 너라도 거기 가서 자라.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.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언니들을 이렇게 두고 가기도 마음이 뭐한데
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짐을 뭔가 덜어야 뭔가 좀 이 상황이 좀 더 낫지 않을까. 사실 그리고 친구 집에서 가서 자고 싶기도 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진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오고 막 그래서 진짜 정신도 없는데 막 키까지 이러니까 너무 그 첫날부터 멘붕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알겠다, 그러면 언니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친구 집에서 가서 자겠다 이래서 저는 정말 야비하고 얍삽하고 비겁하게도 저 혼자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자게 됐어요.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제가 그 친구를 6년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봤었거든요. 그리고 친한 친구예요. 진짜 친한 친구라서 이렇게 부탁하는 게 그렇게 막 엄청 민폐거나 막 눈치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서 다행인데 그래도 사람이 너무 웃기잖아요. 갑자기 6년 만에 만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씨야 나 문제가 생겼어, 에어비앤비를 빌렸는데 열쇠를 잃어버려서 우리 셋 다 들어갈 수가 없어. 이 지랄을 하면서 연락을 해서 재워달라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내 스스로 뭔가 부끄러운 거야. 근데 살아야겠고 그래서 진짜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런 심정으로 C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만나서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C 친구가 막 저녁도 남은 거 먹여주고 C 친구 그 강아지랑 같이 놀고 그동안 6년이 지났잖아요. 제가 그 친구 결혼한다는 것도 소식으로만 듣고 당연히 결혼식도 참석 못했죠. 그러니까 그 모든 스토리를 이제 다 듣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. 사실 우리가 6년 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다 같이 친구들이랑 만났으면은 이런 얘기까지는 못했을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좋긴 했거든요. 우리가 6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둘이서 한 얘기를 막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죠. 이렇게 나 혼자 언니 둘을 그 파리 에어비앤비 숙소에 남겨두고 이렇게 와도 되는 것인가 이런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언니들이랑 이제 계속 이제 했죠. 언니들 뭐 들어갔어요? 어떻게 됐어?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저도 그 상황은 없었어서 자세히는 모르고 이제 듣기만 했어요. 결국에는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집주인이 그러면은 열쇠공을 내가 불러주겠다. 열쇠공을 불러서 일단 문을 따자. 너네가 거기를 들어가야 되니까. 만약에 진짜 열쇠가 분실돼서 그 안에 짐을 다 털고 문을 잠그고 간 걸 수도 있잖아요.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잖아. 말 그대로 열쇠가 없어진 거니까. 그래서 일단은 문을 열고 그리고 뭐 짐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열쇠를 뭐 갈든지 어쩌든지 뭐 이렇게가 얘기가 된 거야. 그래서 그 열쇠공을 이제 불렀겠죠? 그래서 언니들은 그 아파트 안에서 그냥 그러고 둘이 이렇게 근데 또 1월이잖아. 춥단 말이에요. 그 추운 채로 이렇게 덜덜덜 안에 떨고 있었겠지. 갑자기 나 너무 갑자기 죄책감 드네. 어떡하지? 나는 개 호의호 시켰는데. 하여튼 열쇠공이 왔는데 프랑스의 그 에어비앤비의 집 문이 어떤 형식이었냐면 철문인 거야. 그 잠금쇠도 완전 그 빡빡한 그 철로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열려면은 아니 그거 아세요? 그 전기톱 쇠톱 아세요? 그걸로 이렇게 그 징 이렇게 해서 열어야 됐던 거예요. 제가 강제로 문을 개방하는 걸 일본에서도 봤지만 그런 셋톱 장비가 필요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그런 게 필요했던 거야. 그래서 저도 나중에 언니들이 영상으로 보여줘서 봤는데 그 용접공 그 가면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진짜 셋톱으로 이렇게 징 하고 그 쇠 문을 열어요. 그럼 스파가 이렇게 파바박 튀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 지랄 난리가 난 거예요. 저는 저 상황이 없었어요. 언니들이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, 문을 강제로 땄잖아요. 봤는데 뭐 짐이랑 다 그냥 그대로 있었대요. 그냥 열쇠가 그냥 없어진 거야. 뭐 혼자 어디 발이 달렸는지 뭐 나이가 달렸는지 없어졌어. 그냥 없어졌어.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을 땄어. 짐은 제대로 잘 있었고 문제가 없어.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뭐냐, 이걸 땄으니까 그 열쇠 그 잠금쇠가 그러면 부서진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당장 바꾸지 못하고, 왜냐면 그 따로 온 사람은 딸 수만 있는 사람인가 봐. 전기톱만 있는 사람인가 봐. 가는 거는 다음날 아침에 가는 사람이 와서 그 잠금쇠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동안 어떻게, 그게 거의 한 12시 반 이랬는데 문을 잠글 수가 없는 거야. 아파트 문을 그냥 고장난 채로. 근데 언니들이 그냥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온갖 그 가구 같은 거 있죠. 그거 막 테이블 막 이런 걸로 그냥 아파트 문을 이렇게 막으면은 바깥에서 열 수가 없는 구조여가지고 문을 다 막아놓고 그렇게 잠을 잔 거죠. 그 열쇠공 아저씨가 아침에 올 때까지. 그러니까 이런 존나 수모를 겪고 아침에 결국에는 그 열쇠공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아파트 열쇠 그거를 바꿔주고, 그래서 겨우 이제 뭔가 정상화가 됐는데, 정상화가 되지 않은 게 무엇이었냐, 바로 비용이었는데요. 제가 그 일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. 문 여는 데만 60만 원 나왔다고. 근데 여기는 이거 다 포함해서 얼마가 나왔냐면
1,500유로가 나온 거예요. 1,600유로였나? 2,000유로였나? 하여튼 1,500? 하여튼 그쯤이었던 것 같아. 그게 얼마냐면 200만 원이 넘어요, 여러분. 200이 넘었나? 300이 넘었나?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.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왜 그랬냐면 그거 이제 그 철문 여느라 거의 용접했지. 그리고 그 문 전체를 거의 그냥 문을 갈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도어락 자체를 갈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국으로 따지면. 근데 한국에서 도어락 간다고 2, 300이 나오진 않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 다 합하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. 이거 진짜 너무 큰 돈이잖아. 솔직히 60만 원도 진짜 이거 내가 다 내야 된다 생각하면 진짜 걔 머리가 아팠는데 어떻게 사람이 2, 300을 에어비앤비 그것도 묵은 지 3일밖에 안 된 곳에 나 내겠냐고. 그래서 진짜 저도 너무 충격받고 어머 이거 어떡하냐 막 이랬는데 A 언니가 그냥 본인이 다 내겠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. 근데 B 언니가 아니다 내가 우편함에 키를 넣었으니까 나도 절반을 부담을 하겠다 100만 원 부담하겠다 이랬는데 막 A 언니가 아니다 그냥 내가 빌린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그게 에어비앤비에서 빌린 거기도 하고 그래서 보험이 들어져 있었다고 저는 들었고요. 그리고 그 A 언니가 미국에 있다가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온 거잖아요.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다행히 들었어요. 그래서 미국 것도 듣고 한국 것도 들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300만 원을 거진 다 냈는데 그 나중에 한 몇 개월 후에 후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행자 보험으로 결국에는 다 커버가 됐다고는 하더라고요. 진짜 다행이죠. 그래서 그 결국에는 또 어떻게 뭐 비용은 잘 해결이 됐다가 결론입니다. 근데 진짜 어메이징 하지 않나요? 어떻게 누가 프랑스 파리 여행 가서 에어비앤비 키를 잃어버려서 그 한밤중에 이렇게 징 딸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.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인생에 2번이나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을 한 게 이게 진짜 멘탈 싸움이다. 이거는 멘탈이 좋아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되다가도 안 돼. 이게 막 허둥지둥 하다가 결국에는 막 사고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멘붕만 오고 그렇더라고요. 하여튼 인생에 뭔가 이런 키썰을 2번이나 겪은 게 참 웃긴데 저는 딱 여기까지만 겪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. 하여튼 그래서 키썰은 여기까지 풀 거고 제가 사실 인생에 썰이 진짜 많아요. 그래서 다음 썰은 뭐를 풀어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올해 7월 진짜 한 달 전이죠. 한 달 전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었거든요. 그중에서 제가 독일에서 겪은 일 중에 거의 최악이었던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 썰을 한번 풀어볼지 아니면 이제 기억을 이제 되짚어서 뭐 몇 년 전에 일어났었던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거를 풀어볼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뭐 하여튼 제 이 컨텐츠는 앞으로 제가 심심할 때까지는 계속 찍을 테니까 기대해주세요. 그럼 오늘의 2번째 썰 파리 키 지랄 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